자, 이번 섹션에서는 CSS How to라는 섹션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CSS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앞부분에서 그 HTML 파트에서 CSS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배울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그 한번 리뷰하는 개념으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가요, 스타일 시트를 읽을 때 그 스타일 시트의 정보에 따라서 문서를 보통 포맷하는 게 일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 시트, CSS를 삽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미 알고 있듯이 external style sheet 쓰는 거, 외부 파일, internal, 내부 파일, 그리고 inline, 그 줄 안에다가, 태그 안에다가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자, external style sheet부터 먼저 설명을 볼까요? 스타일을 많은 페이지에 적용할 때는요, 외부 스타일 시트를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하나의 파일만 변경해도 전체 웹사이트 모양이 변경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각각의 그 웹페이지들은요, 그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링크라는 태그를 써서 사용하죠.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링크라는 태그는 그 HTML의 그 헤드 섹션 안에, 헤드와 슬래시 헤드 사이 안에 와야 됩니다. 즉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 올 수 있는 여러 개의 엘리멘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링크고요. 이 링크를 쓰는 문법은 이렇습니다. 즉 rel이라는 속성에다가 스타일 sheet이라고 써주고요. 타입 속성에는 텍스트 슬래시 CSS, 그리고 우리가 연결하고 싶은 CSS 파일 이름을 href라는 속성의 값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mystyle.css를 가져와서 스타일 시켜란데, 즉 그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 때 당연히 이거는 일반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요. 텍스트 편집기를 쓰면 되고요.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메모장이나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등등 다양한 모든 일반 텍스트 에디터를 쓰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요, 이 파일 안에는 HTML 태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그 대신 모든 셀렉터와 디클러레이션 그런 정보만 있으면 되고요. 파일 이름을 줄 때 .css 확장자로 저장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CSS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mystyle.css라는 그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 파일의 안에는 아무런 그 HTML 태그는 없이요, 이렇게 셀렉터와 그리고 그 선언, 셀렉터와 선언을 계속 줄지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 속성값과 단위 사이에는 공백을 추가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rgin left, 왼쪽에 여백을 20픽셀 주고 싶다. 그러면은 20px 붙여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 다음에 이렇게 빈칸 주고 px 쓰면은 이게 아마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위는 그 숫자의 그 사이에 공백을 주지 말라라는 걸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자, 이번엔 internal style sheet, 우리가 소위 예제나 또는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한 파일에서 다 설명이 되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여기 external style sheet 방법이긴 합니다. 자, internal style sheet도 작동되고, 그리고서 그 때때로 그게 필요할 때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할 때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스타일을 어디에 넣느냐, 헤드 섹션에 역시 들어오고요.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포함시킵니다. 즉 헤드 슬래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과 슬래시 스타일이란 태그로 그 스타일 내용을 둘러싸주면 되겠죠. 늘 해오던 방식이니까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안 살펴보겠고요. 인라인 스타일, 이거는 우리가 스타일 킷을 배우기 전에 처음에 그 HTML 태그를 설명할 때 때때로 이런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즉 인라인 스타일은요, 프레젠테이션과 콘텐츠를 혼합해서 스타일 시트의 많은 장점을 잃어버린다. 스타일이 도입된 이유가 이런 엘리멘트의 그 내용 목적과 컨텐츠의 목적과 혼합되지 않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다른 이미 짜져 있는 HTML 파일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이 문법을 우리가 좀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This is a heading이라는 요 H1 엘리멘트 하나만 우리가 특별한 스타일을 주고 싶다. 어떤 스타일? 색깔은 블루로, 그리고 왼쪽 여백은 30픽셀. 그러면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스타일이라는 이 속성 값으로 한번 볼까요?
자, 주의할 점은 앞에서는 그 셀렉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셀렉터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HTML 그 요소 안에 들어가니까 얘가 셀렉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중괄호로 그걸 감쌀 필요는 없고요. 스타일 이퀄 디클러레이션 선언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그리고 프로퍼티 밸류, 프로퍼티 밸류를 역시 같은 문법으로 세마이콜론으로 구분지어서 써주면 지금 이와 같이 왼쪽으로 30픽셀 그리고 컬러를 블루로 이렇게 스타일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멀티플 스타일 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인터널, 익스터널 이런 것들을 다 여러 번 적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같은 셀렉터에 대해서 일부 속성이 서로 다른 스타일 시트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익스터널도 해놨고 인터널도 해놨고 예를 들어 인라인도 했다. 그러면은 과연 어느 값이 적용이 될까? 보다 구체적인 스타일 시트에서 상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 인라인이고요. 그 다음이 인터널이고 익스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스타일 시트가 H1 요소를 이렇게 선언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외부 스타일에 mystyle.css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H1이 컬러는 네이비 컬러로 마진 레프트는 20픽셀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널에다가도 또 선언했어요. 이 사람이 H1을 컬러를 오렌지로. 그러면은 H1이 오렌지로 보일까요? 아니면 네이비로 보일까요? 당연히 오렌지로 보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적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xample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This is a heading이라는 요 H1 엘리멘트가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요거를 일단은 여기 H1 엘리멘트가 인터널이 컬러 콜론 오렌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external이 mystyle.cs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 여러분들 가져오는 방법 아시죠? 그 CSS 밑에 요 파일이 지금 있는 거니까 이걸 가져오면 보다시피 body는 라이트 블루고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H1은 네이비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네이비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오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이 H1 엘리멘트 인터널을 적용받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또 style 스타일 그 인라인으로 제가 더 추가해서 컬러를 이번에는 블루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블루로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인라인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인터널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익스터널이다. 이런 그 적용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 스타일을 하나로 붙여줄 수가 있다. 소위 캐스케이딩 스타일시 CSS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스타일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늘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널로 넣을 수 있고요. 인라인과 인터널 그리고 익스터널 요 세 가지가 다 그 적용되고 그 적용된 것은 이렇게 붙여져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서 캐스케이딩 오더가 소위 적용되는 순서인데요. 지금 여기에 아까 설명한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요. 숫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라인 스타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터널, 그 다음이 익스터널, 그리고 그 다음이 브라우저 디폴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스타일을 적용 안 해도 사실은 H1은 일정한 크기로 보여지고요. 또는 그 어떤 그 엘리멘트들은 다른 스타일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브라우저 디폴트 스타일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인라인 스타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헤드 태그에 정의된 스타일, 그 다음이 익스터널, 그 다음이 브라우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스타일의 그 적용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Add an external style sheet with the URL mystyle.css. 사실 mystyle.css라는 파일이 요 디렉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얘기죠. 지금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링크 relation equal ty style sheet이라고 써주고요. type equal text slash css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href로 우리가 그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되죠. my
그리고 닫아주면 이 헤드 섹션 안에 이와 같이 링크를 걸어주면 이 mystyle.css가 들어와서 여기에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파일이에요. 그 CSS 파일이 그 네이비 컬러로 H1 엘리멘트를 하고요. 그리고 라이트 블루로 그 배경색을 하고 있죠. Exercise 2. Set background color linen for the page using the internal style sheet. 내부 스타일 킷을 써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린넨으로 바꾸랍니다. 한번 린넨 컬러가 어떤 색인지 베이지 컬러인가요? 한번 볼까요? 그 스타일 선언을 헤드 섹션 안에 해주고요. 그 안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려면 바디의 선언을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셀렉터를 바디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콜론 linen nen.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연한 베이지 컬러 같은 걸로 말 그대로 그 면 색깔이네요. 그죠? 면 컬러로 linen 컬러로 돼 있네요. 세 번째 example 볼까요? Set background color linen for the page using inline style. 똑같은 결과를 스타일을 inline 스타일로도 할 수 있죠. 바디의 스타일 equal 백그라운드 컬러 linen 주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example 한번 볼까요? Remove all style except the external style sheet mystyle.css. 자, 지금 보면은 다양한 스타일이 적용된 거예요. 그죠? 백그라운드, H1 엘리멘트, 패러그래프 보면은 여기 인라인도 있고요. 그죠? 이것도 지워버리라는 얘기죠. Remove all style except the external만 놔두고 다 지워버립니다. 자, 요걸 한번 지금 보면은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external만 지금 놔둬보라는 얘기죠. 자, 잘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